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내 남편과 놀아난 상간녀의 직업은?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실 불륜은 직업과 상관없이 도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 교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상간녀에서부터 노래방 도우미까지, 성매매하는 여자들까지 상간녀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직에 몸담고 있는 상간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 상담 경험에 의하면 불륜이 발생되는 상황은 보통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또는 같은 직장 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에서 불륜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유흥업소, 즉 업소녀가 단연 1위입니다. 그중 직장 동호회 상간녀인 경우에 직업군은 단정 짓기 어렵고 무척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상간녀가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다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카페 회원분들의 상간녀의 직업에 대한 댓글 참여를 통해서 해당 실제로 있었던 상간녀의 직업군을 알아보고 직업에 따른 상간녀의 특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소녀. 저의 상간녀 1, 2 모두 업소녀들이었습니다. 여우 중에 상여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나는 남자들, 작업치는 남자들이 5명에서 10명 사이일 겁니다. 최소 5명 이상일 겁니다. 상간녀도 여자이고 인간이기에 본인이 좋아하는 또래의 남자. 본인이 막 속타하면서 꼬시고 싶지만 넘어오지 않겠죠? 아니면 약간 쓰레기 같은 남자애들이나 조건이 좋고 자기가 사귀고 싶은 애들은 이런 업소녀들을 쳐다보지 않겠죠? 네. 아니면 웬만큼 나이 차이가 나고 뺀질거리면서 돈을 별로 안 쓰는 남자들 몇 명. 그리고 10살에서 20살 이상 차이 나면서 돈도 대주고 밥도 사주고 자신을 만나주는 호구 늙은이. 늙은이 좀 그렇네요. 중년 남자들 2-3명일 겁니다. 업소녀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인데 40대 중후반 이상 만나면 아무리 돈 번다고 그 일을 해도 그냥 할배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럼에도 스폰 혹은 본인들에게 돈 주고 좋다고 허걱대니 돈을 목적으로 밖에서 만나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병신 같은 우리들 남편들은 자기를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선물에 용돈에 밥값에 줄줄이 돈을 쓰면서 섹스 한번 하려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스폰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평범한 돈이 그닥 많지 않은 중년을 상간녀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간녀의 결핍감을 잘 챙겨주고 건드려주는 자상한 남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내분들은 환장하죠. 집에서 너무 잘해줬던 자상한 남자인데 업소 술집년이랑 바람이 났어요 하는 경우인데요. 정서적으로 매춘부와 다름없는 생활하는 업소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다정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은 까진 상간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업소녀겠죠? 그런 남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돈을 안 쓰지만 옆에 두고 정서적으로 채우고 싶어서 옆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상간녀의 통화 목록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2017년도 정도에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놈들이 몇 명인지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업소녀들 엄청 바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명 사귀기도 바쁠 텐데 밤에는 업소에 나가서 일하고 낮에 최소 5명이 넘는 남자들과 애인처럼 전화를 주고받고 아침 저녁으로 문자 주고받고 한 거 보고 아, 얘도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업소녀와의 바람은 남편은 찐사랑이라고 미쳐서 지랄을 해도 업소녀들은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결핍이 쩔은 여자들이 업소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늙은 중년의 남자한테도 정을 주고 마음을 진짜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비율은 한 5%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상간녀는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이 나면 그 도우미 집안의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낮 시간이 자유롭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질투를 느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대주거나 부부 사이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여자들은 남편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남자들을 접해보고 응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남자 다루는 기술도 좋습니다. 큰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불쌍한 본인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푼돈을 받기 시작하고 5만 원에서 시작한 용돈의 10만 원, 100만 원을 넘어서 본인의 생활비 전부를 손 벌려서 받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경험도 많고 업소녀와 유사하게 2다리, 3다리 걸쳐놓고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게 별로 없는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업주부. 주로 동호회에서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손이 덜 가게 되면 자신을 찾고자 운동을 하거나 멋을 부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순진한 여자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순진한데 바람을 피겠습니까? 많은.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남편들이, 우리들의 남편들이 먼저 들이대거나 작업을 시작해서 시작된 경우가 많고, 천지를 모르다가 누군가의 대시를 받으면서 처녀 시절 설레었던 기분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동호회 활동에서 남자를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이 모임 저 모임 가입하는 여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가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결핍감이 큰 경우인데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있었거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바쁜 직장 생활로 외로웠거나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웠거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결핍감으로 바람을 시작한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멀쩡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람기에 의해서 남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식당 등 장사를 포함한 자영업. 아무래도 4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들도 50대 전후로 여유 시간이 많은 경우였고요. 식당 등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본인의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수시로 그 매장이나 사업장에 들려서 매출을 올려주는 식으로 호감을 주고 그러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준이 넘기 때문에 상간녀들이 독하고 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어수룩한 전업과는 달리 계산적이고 아내의 연락이나 박살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독하고 건방지게 대응하는 부류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영업직. 보험 등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상조, 외판사원 등 말발이 세고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성적 관계까지 맺으면서도 매출에 목숨을 걸다가 정이 드는 경우 지독한 불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남편들을 구워 삼는 기술도 대단하고 한번 붙으면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백수. 상간녀에도 급이 있습니다. 일반 전업주부가 아닌 백수, 즉 직업이 없는 상간녀들은 가랭이를 벌려서 남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젊었을 때는 그나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넉넉하게 젊음도 있었고 살았지만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퇴계 취급을 당하고 그나마도 본인에게 돈을 쓰는 남자에게 딱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서 팽팽 놀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남자한테 달라붙어서 밥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뻔뻔하기 그지없이 돈 이야기부터 거지처럼 꺼내는 유형으로 남편들도 돈 때문에 그 여자가 자신을 만나는 걸 알고 있지만 섹스 스킬이나 돈을 받기 위해서 비를 맞춰주는 상간녀와 헤어지기는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헤어질 생각을 매번 하지만, 그리고 시도도 하지만 또다시 붙고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7번째, 공무원. 공무원 하면 청렴 결백하고 엄청 보수적인 조직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보통은 남편, 상간녀가 공무원이거나 남편, 아내, 상간녀 모두 같은 직업의 공무원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공무원이 의외로 많았고요. 보통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내분들이 크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도 크고 남편도 크고 셋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건은 다 그 해당 조직으로 통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은 그나마 이제 민사기 때문에 호기롭게 진행을 하지만 상대방이 유부녀일 경우에 그 유부녀 상간녀의 남편이 우리 아내분들의 남편 학교에 와서 알리거나 해를 끼칠까봐 걱정하시는 아내분들이 많으셨고, 근래에는 박살은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강사라던가 알바녀, 웨딩 플래너, 간호사도 제법 되었습니다. 정수기, 코디 등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분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오늘 유튜브 구독자 수가 9,000명이 되었습니다. 여튼 재밌고 신나게 하면 더 좋겠지만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는 묻지마 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